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결혼 5년차 무자녀 30대 여성입니다. 저와 남편은 한국에서 만나 1년 정도의 연애를 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주재원으로 발령이 났고요. 남편은 저에게 혼자 가고 싶지 않다며 프로포즈를 했고, 저는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남편 하나만 보고 미국에 같이 오게 되었어요. 갑자기 결정된 탓에 혼인신고만 부랴부랴 하고 결혼식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이를 딱하게 여긴 친정에서 정착비로 쓰라시며 5천만 원을 준비해 주셨어요. 시댁에서도 비슷하게 준비해 주셨고요. 주재원으로 생활하는 동안 넉넉한 월급이 나와서 생활에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저희는 나중을 위해 양가에서 마련해 주신 현금은 쓰지 않고 그냥 두었어요. 그렇게 어느새 주재원 생활이 끝나갈 무렵 남편은 미국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고, 그렇게 저희는 미국에 정착하게 되었죠. 시부모님께서는 저희가 미국에 정착한 이후로 1년에 한 번씩 오셔서 한 달에서 2달 정도 계시다 가세요. 자식 보고 싶어서 오시는 건 당연한 거니까 저희도 시부모님이 오실 때마다 좋은 추억 만드시라고 현지 관광도 보내드리고 크루즈 여행도 보내드리고 했어요. 둘 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건 아니라서 매번 같이 다니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했지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 사이에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말이죠. 문제는 신우랑 동서가 절 자꾸 못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 같았어요. 신우랑 동서는 제가 대학원 공부를 시작한 걸 알더니 저에게 아줌마가 이제 와서 무슨 공부를 또 한다고 그러냐며 비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만 골라서 하니 애가 안 들어서는 게 아니겠냐며 제 아픈 속을 긁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말하면서 저도 모르게 영어를 썼나 봐요. 그러자 저한테 미국 물 좀 먹었다고 유세 떠냐고 비웃더라고요. 할 말이 없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신우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첫째가 중학생이 되면 저희에게 애를 보내겠다고 말버릇처럼 말하더군요. 현지에서 대학교까지 보낼 거라면서요. 제가 현지에서 학교를 보낼 거면 유학원을 통하면 된다고 알아보시라고 말하니까, 아니 가족이 거기에 있는데 왜 유학원에다가 큰 돈을 써서 보내냐고 펄쩍 뛰더라고요. 뭐하러 헛돈을 쓰냐면서 말이에요. 처음엔 제가 정말 미안해하며 안 된다고 상황 설명을 완곡하게 몇 번이고 했어요. 근데 이건 무슨 속기의 경읽기도 아니고, 그럴 때마다 우리 애는 혼자서도 똑 부러지고 아침에 애 깨워서 등하교만 시켜주면 되고 어차피 매일 먹는 밥 너네들 먹을 때 숟가락 하나만 더 놔주면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며 저에게 따지듯 묻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어린애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도 않고요. 전부 다 부모가 차로 태우고 다녀야 하고 챙겨줄 것도 많거든요. 한국만큼 안전하지도 않고요.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해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더라고요. 결국 제가 꾹꾹 화를 참으면서 절대로 안 된다고 못을 박았더니 그 부분이 힘들면 이제는 자기도 같이 올 테니 아예 방 한 칸만 내놓으라는 식이더군요. 급기야는 이 소식을 들은 동서도 압수해서 자기도 딸하고 같이 오겠다며 넷이서 한 방 쓸 거고 애들 등하교도 본인들이 다 시킬 거니 전 신경 쓸 거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졸지에 남도 아니고 시댁 식구 4명이 이 집에 눌러 살겠다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무엇보다 신우랑 동서 둘 다 영어가 하나도 안 되고 운전도 못하기 때문에 결국엔 저랑 신랑이 다 나서서 도와줘야 할 판이거든요. 저는 결국 이 일은 더 이상 제 소관이 아니라는 생각에 남편에게 알아서 하라고 넘겼어요. 며칠 뒤 남편이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신우와 동서한테 이메일이 왔더군요. 저더러 외동이라 이기적이고 정이 참없는 사람이라면서 저 때문에 자기들하고 제 남편하고 사이만 불편해졌다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이 참 그렇다 라고 표현을 하대요. 저는 굳이 답장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차라리 이렇게 저 혼자만 나쁜 사람 되고 끝나는 이야기기를 바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연락을 더 이상 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오더군요. 아무리 제가 시어머니께 딸 같은 며느리처럼 대해도 결국 신우랑 동서의 입장이 먼저 같더라고요. 일단 시작은 시어머니도 저랑 남편이 바쁘고 힘들게 사는 것도 알기 때문에 엄마로서 마음이 아프다였지만 결국 딴 사람도 아니고 한 가족인데 방 한 칸 내어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는 본론이 나오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차피 지금은 한국도 미국도 피차 힘든 건 마찬가지니까 너네가 잘 준비해서 내년까지 우리 손주들 학교 문제없이 잘 다닐 수 있게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라고 하시더군요. 신우나 동서 때문에 제가 정 불편하면 시어머니가 직접 애들을 데리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리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격대로 받아치기엔 남편 입장이 걱정되고 남편을 더 이상 난처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냥 참고 있을 수도 없었어요. 저는 결국 시어머니께 반대로 형님 시댁에서 형님께 이런 부탁을 한다면 시어머니는 뭐라고 말씀하시겠냐고 따지듯 물었어요.
형님이 하루에 몇 시간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동동거리고 사는데 거기다 이런 부탁을 하면 뭐라고 하실 거냐고요. 솔직히 운전도 못 하시고 말도 하나도 안 통하는 곳에 오셔서 어떻게 손주들을 돌본다는 말씀이시냐고 물었네요. 이 대화를 그대로 남편에게 설명했고 남편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자기 가족들이 이런 부탁을 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너무 부끄러워하고 자존심도 많이 상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도 더 이상 뭐라고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 문제로 여러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너무 피곤해서 그냥 이제는 될 대로 되라는 기분이었는데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말았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께서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께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정중하게 부탁하는 어투였지만 결론은 제가 외동으로 자라서 가족 간의 도리를 모르는 것 같으니 사부인이 잘 타일러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남편 기죽이지 말고 타양살이하며 생고생하는 남편 좀 보듬어주게 하라는 당부도 있더군요. 지금까지 일에 대해 전혀 모르던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는 저와 신랑에게 자초지종을 물으시곤 저보다 더 분개하셨어요. 결혼할 때도 사실 양쪽 집안 간 크고 작은 마찰이 있었지만 저희 부부의 행복이 먼저라며 많이 참고 양보하셨는데 이런 연락을 시댁에서 해오니 얼마나 황당하셨겠어요. 화를 삭히신 저희 어머니가 가장 먼저 꺼내신 말씀은 남편에게 중간에 끼어서 가장 곤란하고 마음 아프겠다며 이해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는 저희에게 사부인이 이렇게 연락을 해오신 이상 이건 이제 어른들의 문제인 만큼 너희 부부는 신경 끄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도 저를 따로 불러 이 일로 행여난 남편 탓은 하지 말라고 남편이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일 거라고 제 남편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남편에게 내가 보기엔 우리 딸이 자네를 잘 챙기고 존중하며 사는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사부인이 남편 기죽이지 말라는 얘기를 했는지 말해보라고 하시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시어머니랑 통화할 때 저한테 면목 없는 부분이 많으니 제발 이치에 안 맞는 얘기해서 자기 쪽팔리게 하지 말라고 했나 봐요. 그러자 너네 미국 갈 때 돈을 5천만 원이나 해줬는데 뭐가 면목이 없냐고 난리를 치셨나 봐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다시 그 돈을 돌려드리자 하니 남편이 그럴 필요 없다고 딱 자르더군요. 누나도 여동생도 결혼할 때 다 그만큼 받았다면서 자기가 양보할 필요 없다고요. 저희가 더 이상 대응을 하지 않으니 얼마 뒤 시어머니가 저에게 직접 또 전화를 하셨어요. 시작부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면서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습니다. 저더러 너 하나만 참으면 되는 걸 어려운 일도 아닌 걸 가지고 이 사단을 만드냐 하시면서요.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지네 누나 동생이랑 사이 다 틀어지고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 꼴 풍비박산 났다고 역성을 내시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남편이 전화를 건네 받았고 남편은 2번 다시 이딴 소리 할 거면 앞으로 전화하지 말라면서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이런 걸로 마음고생시켜서 정말 미안하다고 오히려 제게 사과를 하더군요. 시부모님과 저희는 지금도 냉전 상태예요. 사실 저는 시어머니가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연락해 오시길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먼저 연락을 하면 남편을 다시 이 진흙탕 같은 싸움에 끌어들여야 할까봐 걱정이에요. 비록 사이다처럼 속이 뻥 뚫리는 결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 이번 일을 통해 남편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앞으로도 이 남자 하나만큼은 믿고 살아도 될 것 같아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